자, 오늘 수업은 대수 마지막 대단원 3단원 수열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오늘은 수열의 첫 번째 단원인 등차수열, 그래서 등차수열의 합까지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자, 그럼 일단 등차수열이 뭔지 배우기 전에 요 수열이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세 번째 단원, 대수의 세 번째 단원은 수열이에요. 수열. 그럼 이 수열이라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수가 나열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다고. 우리는 그런 것을 수열이라 불러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 2, 3, 4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되어 있어. 우리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수열이라고 부른다는 거야. 그럴 때 다음과 같은 수열이 있다.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다. 그 다음 건 뭐게? 이런 질문에 대답을 하게 될 겁니다. 다시요. 1, 2, 3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으니까 수열이죠. 수열. 이때 다음에 올 건 뭐게? 이런 질문이 있을 거라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는 이 다음에 올 놈이 5다. 이 다음에 올 놈이 4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맞나요?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얘는 정답이고 얘는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니 1, 2, 3 그 다음에 4 아니에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 얘는 말 그대로 자연수가 나열되어서 그 다음은 5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두 번째 놈은 이렇게 나열됐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지. 얘는 앞에 두 개를 더해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얘는 앞에 두 개를 더해서 나와야 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야. 그렇잖아? 그래서 실제로 얘가 5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열이라는 것은 숫자가 나열되어 있는 상황을 수열이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아무런 규칙성이 없이 나열된 숫자들을 보고 수열이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열이 되려면 규칙성을 가지면서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을 때 그 나열된 숫자들을 수열이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가죠? 자, 이때 이렇게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어. 그럼 우리는 지금처럼 나열된 숫자의 나열을 보고 규칙성을 찾을 수 있겠죠. 아니, 눈치챌 수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나열된 수열을 통해서는 감히 그 다음 들어올 놈을 추측하기가 어렵겠지. 맞아? 그래서 이 수열이라는 단원, 오늘 배울 이 단원의 제일 중요한 점은 그 다음 놈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 즉, 규칙성을 찾는 것. 즉,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일반항을 찾는 것. 이게 수열에서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지금 수열에 대한 지금 기본 개념만 얘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1, 2, 3, 4, 5, 땡땡땡 이렇게 나열된 수열이 있다고 합시다. 얘는 규칙성을 가지면서 이렇게 나열되고 있는 상황인 거 보이죠? 이때 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집합과 마찬가지로 이름을 붙여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합에서 원소 1과 2를 가지고 있는 집합이 있어. 우리는 이러한 집합을 A라는 이름을 붙여줄 수 있었죠. 수열도 마찬가지야. 어떤 규칙성이 존재하는 수의 나열, 수열이 있어. 우리는 이 수열도 이름을 붙여줄 수 있겠지. 집합처럼. 그때는 보통 어떻게 이름을 붙여주느냐? 중괄호 AN, 땡땡 이런 식으로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 수열은 이름이 AN이야 이런 뜻인 거예요.
계속합니다. 자, 이때 다음과 같이 수열이 나열되어 있을 때 첫 번째 존재하는 수 있죠. 이것을 제1항. 두 번째 존재하는 수, 얘를 제2항. 네 번째 존재하는 수, 얘를 제4항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수열의 이름이 만약 AN이라면 제1항, 첫 번째 항을 A1, 이 수열의 이름이 AN이라면 네 번째 항은 A4,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만약 다음과 같은 수열이 있었다고 했을 때 A7은 몇 번째 항을 물어보는 거고, 그래서 7,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계속합니다. 이때 다음과 같은 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수에서부터 시작해서 숫자들이 규칙성을 가지고 쭈르륵 나열됐겠죠? 첫 번째 나오는 숫자를 제1항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한자를 써서 초항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때 항들이 쭈르르륵 나열되어 있는데 다섯 번째 항까지 정도에서 수열이 끝날 수도 있고요. 얘가 계속 진행될 수도 있어요. 즉, 어떤 수열은 다섯 번째 항까지만 존재해. 수열 자체가 그럴 수도 있다고, 이런 것을 끝이 있는 수열인 유한수열이라고 부르고요. 애들이 계속해서 진행돼. 쭉 가고 있는 중이야. 끝이 없어. 이런 것을 우리는 무한수열이라고 불러요. 대부분은 무한수열로 문제를 풀 겁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까지 됐죠? 자, 이때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중요한 말. 다음과 같은 수열이 있었을 때 수열 문제의 핵심은 규칙성을 찾는 것, 즉 일반항을 구하는 것이 수열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 일반항이라는 건 무엇이냐? 바로 어떤 특정 항이 그 수열의 규칙성을 대표한다면 우리는 그 특정 항을 일반항이라고 불러요. 다시, 우리는 수열에서의 핵심은 규칙성을 찾는 게 핵심이라며. 그 규칙성만 알면 일일이 이렇게 나열하지 않아도 어떤 특정 항이 몇인지를 구하는 거에 답을 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수열은 규칙성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규칙성을 찾는다는 말이 일반항을 구한다는 얘기와 같은 말인 거예요. 일반항이라는 게 그래서 뭐냐? 어떤 특정 항이 있는데 그 특정 항으로 그 수열의 규칙성을 대표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특정 항을 일반항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보통 이 일반항을 쉽게 얘기해서 n번째 항, 즉 제-n항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n번째 항이 꼭 일반항인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n번째 항을 일반항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수열 있죠? 첫 번째 항, 초항이 몇이고, 두 번째 항 몇이고, 세 번째 몇이고, 네 번째 몇이니까 우리는 이 숫자들이 나열됨에 따라서 이 수열의 규칙성, 즉 일반항이 무엇인지 느껴지죠? 그래서 우리는 이 수열의 일반항을 구해보면 일반항은 보통 n번째 항을 의미한다며 일곱 번째 항을 A7이라고 부르지? 그럼 n번째 항은 뭐라고 부르겠어? 그래서 AN은 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이 저렇게 생겼으니까 n번째 항은 어떻게 생겼겠어요? N 이렇게 생겼겠죠. 우리는 이것을 일반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어떤 수열이 있어요. 첫 번째 항이 3이고 두 번째 항이 5고 세 번째 항이 7이고 네 번째 항이 9고 이렇게 가는 수열이 있어요. 우리는 이 수열의 이름을 BN이라고 잡아볼게요.
그럼 우리는 이것을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이라고 부르고 제1항은 뭐라고도 부른다? 초항이라고도 부른다. 그래서 초항 3이죠? 이름이 Bn이죠? 그러니까 B1은 3인 거고 B3은 7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이때 다음과 같은 Bn 수열이 있었을 때 이 수열의 규칙성, 즉 일반항을 구하시오가 문제야. 그리고 일반항은 보통 몇 번째 항? n번째 항을 일반항이라고 보통 얘기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지금처럼 나열되어 있는 숫자들을 보고 쭉 나열이 되었을 때 n번째 항, 즉 bn, 얘가 몇인지를 구하는 것. 우리는 이걸 일반항이라고 부른다고. 그러면 아까처럼 이 생긴 숫자들만 보고 n번째 항에 뭐가 오는지로 식을 쓸 줄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업을 듣고 나면 이 bn이라는 수열은 n번째 항이 2n 더하기 1이다.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수업 배울 거고요. 그래서 내가 bn이라고 하는 수열의 일반항을 2n 더하기 1이라고 구할 수만 있다면 내가 여러분한테 야, 이 수열의 20번째 항 B20은 뭐니? 이렇게 질문했을 때 이걸 직접 나열해 보지 않고도 일반항 구했지? n번째 항인 거지? 근데 나는 20번째 항 구해보라고 했지? 그래서 n자리에 몇 집어넣어서? 20 집어넣어서 직접 계산하지 않고도 정답을 알 수가 있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지금처럼 n번째 항, 일반항 구하기. 요게 사실상 수열의 처음이자 끝인 거예요. 요거 할 줄 알면 끝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요것을 우리는 수열의 개요. 기본적으로 오늘 배울 수열이 뭔지 용어 정리 정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됐을까? 자,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앞에서 수열이라는 게 뭔지 기본적인 개요, 용어 정리 이 정도를 했다면 우리는 오늘 첫 번째 배울 첫 번째 종류의 수열, 등차 수열이라는 수열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등차 수열. 그럼 이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것도 어쨌든 수열은 수열이니까 규칙성을 가지고 숫자들이 나열됐겠죠? 그렇게 나열된 규칙성을 가지고 나열된 숫자들이 이러한 규칙을 가지고 있으면 걔네들을 등차 수열이라고 부르는 거라고. 등차, 한자예요. 같은 차이를 가지고 있는 수열. 됐어요? 그러니 항들이 진행될 때마다 그 각각의 두 항에 대한 차이가 존재했겠죠. 그 차이들이 똑같아. 그런 수열을 우리는 등차 수열이라 불러요. 그래서 우리 아까 쓴 거 B에는 첫 번째 항이 3, 5, 7, 9, 11 이렇게 가는 무한수열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런 수열이 있었을 때 주어진 수열은 첫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 넘어갈 때, 두 번째 항에서 세 번째 항 넘어갈 때, 세 번째 항에서 네 번째 넘어갈 때, 즉 두 항들끼리의 차이가 몇이에요? 플러스 2 차이가 나죠? 맞아? 지금처럼 항들이 진행될 때마다 각각 그 두 개의 항의 차이가 일정해. 맞아? 차이가 일정해야 돼. 우리는 이 일정한 차이 있죠? 일정한 차이 플러스 2 이것을 공차라고 불러요. 공차. 여기까지 됐죠? 공차. 공차라고 불러요. 그리고 지금처럼 공차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수열들 있죠? 이런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 부르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주어진 등차 수열은 초항, 첫 번째 항이 3이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우리는 숫자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잖아? 그러면 그 수열이 등차 수열인지 아닌지 찾는 건 개 쉬워요. 왜? 생긴 것만 딱 봐도 눈에 확 띄거든. 아,
항들이 넘어갈 때마다 일정한 숫자를 더했구나. 그러니까 얘가 등차 수열이 되는 거야. 공차가 2구나. 이런 건 쉽게 알 수 있다고. 중요한 건 뭐라고? 이런 등차 수열이 있었을 때 일반항, 쉽게 얘기해서 n번째 항, 여고 몇이게 이거 쓰는 게 중요한 거라고. 왜 그러냐면 내가 너희한테 야 이런 등차 수열이 있어. 30번째 항은 몇이야? 이렇게 질문할 거거든. 그럼 이걸 구할 줄 모르면 어떻게 하겠어? 일일이 나열했겠지? 그럼 미련한 짓이 어딨냐고. 그래서 규칙성을 대표하는 항, 즉 일반항을 적어서 n자리에 30을 집어넣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결론. 오늘 집에 가기 전까지 이거 못 외우고 가면 오늘 수업 날린 거예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 즉 n번째 항, 즉 규칙성을 대표하는 항은 이렇게 구합니다. n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n-1 t 이렇게 곱한 거다. 그래서 A1은 초항인 거죠. 제1항. 그래서 D를 공차라고 불러요. 물론 D 말고 다른 문자를 쓸 수도 있어요. 근데 D라고 하는 미지수를 우리는 보통 공차로 사용합니다. 미정계수를. 그럼 왜 이런 일반항 공식을 갖느냐?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공식을 갖느냐? 이유는 되게 당연해요. 자, 보세요. 요게 두 번째 항이죠? 두 번째 항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첫 번째 항에서 공차 한 개를 더하면 두 번째 항이 되는 거지. 자, 얘가 세 번째 항이라며. 그럼 세 번째 항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야? 첫 번째 항에서 공차를 몇 개 더한 거야? 두 개 더한 거지. 네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을 기준으로 공차를 몇 개 더한 거야? 세 개 더한 거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일반항, 얘가 몇 번째 항이라고? n번째 항. 이 n번째 항은 첫 번째 항을 기준으로 공차 몇 개 더한 거야? n-1개 더했겠지? D라고 하는 공차를 n-1번 덧셈했다고. 그러니까 D 곱하기 n-1이 되는 거고 첫 번째 항을 기준으로 그만큼 더하는 거니까 초항을 더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면 일반항이 된다. 그래서 아까 계산했던 요거 잠깐 볼까요? 우리 다음과 같은 수열이 있었을 때 제가 일반항을 바로 이렇게 썼죠. 결국에는 여러분도 이렇게 쓰게 될 건데 지금은 그냥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거 딱 보니까 항들이 넘어갈 때마다 일정한 숫자를 더했죠. 몇을? 2를 더했지. 2가 공차인 거야. 초항은 몇인 거야? 3인 거야. 그럼 이걸 가지고 일반항 bn을 구할 수 있는 거라고. 공식을 알고 있어야 되겠지. 공식 나온 원리는 설명했고. 그래서 첫 번째 항 3 더하기 n-1의 공차가 2다. 그래서 전개하면 2n 더하기 1 이렇게 일반항을 쓸 수가 있다는 거지. 다시 한번. 만약에 cn이라는 일반항이 있어요. 이 일반항의 항들이 이렇게 진행됐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진행될 수도 있겠죠. 그럼 지금처럼 진행됐다면 가만히 보니까 항이 넘어갈 때마다 무슨 짓거리를 하면 돼요? 빼기 3을 하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빼기 3, 여기서 여기 넘어갈 때 빼기 3, 맞아요? 이 빼기 3을 뭐라고 부른다고? 공차. 초항은 5. 이런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야. 그럼 첫 번째 항과 공차를 알게 됐죠? 그럼 이 cn이라는 수열의 일반항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공식. 됐어요? 불러. cn은 초항 플러스 n-1의 공차 마이너스 3. 그래서 전개하면 마이너스 3n 더하기 8. 이렇게 정답 쓰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이걸 이렇게 쓸 수만 있잖아? 그러면 만약 이런 수열이 있었을 때 10번째 항은 몇이게? 라는 질문이 있었을 경우 직접 나열해 보지 않고도
10번째 항, 즉 C10을 n 대신에 몇 집어넣어서 10 집어넣어서 이렇게 바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열이 나오면 지금처럼 일반항을 구하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니? 자,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할게요. 자, 오늘 첫 번째로 배우는 게 뭐라고? 오늘 배우는 게 등차 수열인 거고, 등차 수열은 어떤 수열이 지금처럼 존재했을 때 항에서 항으로 넘어갈 때 무슨 짓거리를 했느냐에 따라서 일정한 행동을 더하기 빼기 했을 때, 일정한 수를 더하기 빼기 했을 때 우리는 이런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 부르고 그 일정한 수를 공차라고 부른다. 그래서 주어진 수열이 공차를 가지고 있는 등차 수열이라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 AN은 A1 플러스 n-1 D가 되는 거고, 이렇게 나온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처럼 요 일반항 공식에다가 숫자를 집어넣어서 일반항을 구할 수만 있다면 실제로 직접 수열을 나열하지 않고도 특정항을 구할 수 있다.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이거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럼 두 번째, 오늘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거, 바로 공차 D 구하는 방법이에요. 사실 공차를 구하는 방법은 너무나도 명확해. 보세요. 만약에 아까 앞에서도 했던 거, 첫 번째 항이 2, 5, 8, 11 이렇게 가는 수열이 있어. 그럼 얘는 공차가 몇이야? 3인 등차 수열인 거 확실하죠? 어떤 수열이 있는데 얘가 등차 수열이래. 그럼 등차 수열이라면 공차를 가지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공차를 구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어떻게 하면 공차를 구할 수 있을까? 뒤에 항에서 앞에 항을 빼시면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공차를 구하는 방법은 두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 요걸 빼시면 돼요. 맞나요? 근데 어떻게 해도 돼? 다섯 번째 항에서 네 번째 항을 빼도 되겠죠? 어떻게 해도 돼? 10번째 항에서 9번째 항을 빼도 되겠죠? 뭘 하든 등차 수열이라면 지금처럼 하면 공차가 나오는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가니? 이걸 일반화해서 써보면 공차는 n 플러스 1번째 항에서 n번째 항을 빼면 공차가 된다. 그래서 이게 공차 구하는 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눈치를 채야 되는 건 뭐냐? 눈치를 채야 되는 거. 야, 2, 5, 8, 11 이런 수열이 있어. 공차가 몇이니? 이런 질문이 있겠냐? 시험 문제에 이런 문제가 있겠어? 겠냐 이게? 당연히 없겠죠. 그럼 뭐라고 나오느냐?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2다. 세 번째 항은 5다. 10번째 항은 몇이게? 최소 이런 질문이 나올 거라고. 최소. 그럼 이게 어려운 질문이냐? 엄청 쉬운 질문이에요. 보실래요? 요거 봐봐요. n 플러스 1번째 항은 n번째 항에다가 몇을 더한 거래? 2를 더한 거래. 즉 여기가 n번째 항인데 얘한테 2를 더하면 그 다음 항이 나온다고 라고 써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걸 보고 무슨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야? 아, 수열 A에는 무슨 수열이구나? 등차 수열이구나. 공차가 몇이구나? 2구나. 이런 사실을 알게 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자, 이때 제가 여기다가 힌트를 더 썼죠? 세 번째 항이 몇이래? 그럼 세 번째 항은, 잘 봐요. 세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을 기준으로 공차를 몇 개 더해야 세 번째 항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5라고 하는 숫자,
얘는 첫 번째 항이 몇인지는 모르겠으나 얘를 기준으로 공차를 몇 개 더한 것 같다? 2개 더한 것 같다. 그러니까 2D가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빨간색 힌트에서 D가 몇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그래서 2 집어넣으면 A1이 몇이다? 1이다.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첫 번째 항을 이렇게 알게 되었죠. 공차도 알게 되었죠. 그러면 우리는 뒤도 보지 말고 일반항 구하시면 돼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초항 플러스 n-1의 d. 그래서 계산하시면 2n-1. 일반항 구했죠? 근데 뭐 구하시오가 문제야? 10번째 항 구하시오가 문제인 거지. 그래서 n 자리에 몇 집어넣어서 10 집어넣어서 정답은 19. 이렇게 완료를 하시면 되는 문제. 이게 기본 문제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할게요. 계속해서 누적하면서 복습해서 말하는 거야. 항들이 진행할 때마다 일정한 수를 더하거나 뺐다면 그 숫자를 공차라고 부른다. 그래서 어떤 주어진 수열이 등차 수열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이렇게 구한다. 또한 공차라고 하는 것은 n 플러스 1번째 항에서 n번째 항을 뺀 게 공차다.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그럼 아까 했던 얘기 다시 해볼게. 여기 잠깐 봐봐. 아까 처음에 무슨 말을 했었냐면 1, 2, 3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 항이 뭐게?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었어? 없었어? 없었죠? 얘가 몇이거나 몇이거나 1이건 4일 수도 있고 5일 수도 있었잖아. 그런데 이 수열의 이름을 AN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AN 플러스 1은 AN한테 1 더했어.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고 해볼게요. 원래 이 하얀색만 보고는 얘가 몇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노란색까지 같이 있다면 이 노란색은 무슨 뜻인 거라고? 공차가 몇 자리? 1자리 등차예요. 이런 표기를 해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 다음은 보나마나 4 이렇게 쓰면 되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얘가 그렇게 사용된다. 여기서 주의사항은 보세요. AN은 AN 플러스 1 더하기 2입니다. 이렇게 나왔다고 하자. 그럼 신난다고 공차가 몇이다? 2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야. 너는 AN 플러스 1은 AN 빼기 2가 되는 거지. 맞아? 즉 n번째 항에다가 빼기 2를 하면 다음이 나오는 거잖아. 그렇게 되는 거니까 공차는 마이너스인 거지 플러스 2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이것만 주의하면 돼. 여기까지 돼? 이것을 나중에 얘기할 귀납적 정의라고 부를 거예요. 점화식. 뭐 어쨌든 넘어갑니다. 여기까지 다 이해가 가세요? 자, 그럼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바로 중항입니다. 우리는 지금 등차 수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등차 중항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저 하는 것만 그냥 천천히 보시면 돼요. 나도 모르게 진도가 다 끝나 있을 겁니다. 설명만 잘 들으세요. 예를 들어서 3, 5, 7, 9, 11, 13, 15 이렇게 가는 수열이 있어요. 이 수열을 AN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럼 얘는 첫 번째 항이 3이고 두 번째 항이 5고 세 번째 항이 7이고 네 번째 항이 9인 이러한 수열이죠. 얘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 공차 D가 몇인 거예요? 2. 그럼 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 AN은 어떻게 구한다고? 초항 플러스 n-1의 D. 그래서 계산하시면 2n 플러스 1 이렇게 일반항 구하는 거예요. 일반항을 구할 수만 있다면
특정 항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거고. 여기까지는 다 이해 가죠? 이때 세 번째 중앙,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세요. 어떤 등차 수열이 있었을 때 뭐라고? 어떤 등차 수열이 있었을 때 연속된 세 개의 항 있죠? 연속된 세 개의 항을 내가 임의대로 뽑았어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항을 뽑은 거죠. 등차 수열 중에서 연속된 세 개의 항을 선택했죠. 그러면 우리는 9를 너와 너 7과 11의 중항이다. 중항이 뭐야? 가운데 항이라는 소리예요. 너는 너와 너의 중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얘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9는 7과 11의 등차 중항이다 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다시 내가 만약에 이렇게 항을 뽑았을 수도 있는 거죠. 어떤 등차 수열이 있었는데 연속된 3개의 항을 이렇게 결정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 13이라고 하는 숫자 있죠? 13은 몇과 몇의? 11과 15의 등차 중항이다 라고 불러요. 여기까지 이해 가셨나요? 중항이라는 게 뭔지는 알겠죠? 아, 그렇구나. 그런 걸 중항이라고 부르는구나. 여기서 끝나시면 안 돼요. 그럼 뭘 알아야 되느냐? 잘 보세요. AN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다음과 같은 등차 수열이 있어요. 그럼 항들이 쭉 진행되다 보면 여기 n번째 항, n 플러스 1번째 항, n 플러스 2번째 항이 존재했겠죠? 우리는 그런 걸 AN,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라고 부르지 않나요? 여기까지 돼요? 이때 이 수열이 무슨 수열을 이룬다면? 등차 수열을 이룬다면 가운데 이거 얘를 너와 너의 등차 중항이다 라고 부르는 거라고. 여기까지는 계속 똑같은 말 하고 있는 중인 거죠. 자, 그래서 결론 AN 플러스 1은 AN과 AN 플러스 2의 중항이다. 근데 하필이면 등차 수열이면 등차 중항이다 라고 부르는 거라고. 그럼 이렇게 부르는 걸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야. 이거에 대한 식을 쓸 수가 있어. 식은 뻔해. 여기 한번 봐봐. 얘가 만약에 등차 중항이야. 즉 얘가 등차 수열이라는 뜻인 거지. 그럼 여기서 여기 넘어갈 때 몇인지는 모르겠지만 공차를 더한 거고, 여기서 여기 넘어갈 때도 몇인지는 모르겠지만 공차를 더한 거잖아. 맞아? 공차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여기를 뺀 거와 같은 거지. 공차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얘를 뺀 거와 같은 거지. 얘가 등차 수열이라면 여기서 이거 빼나 여기서 이거 빼나 어때요? 같겠죠? 공차로. 그래서 AN 플러스 1에서 AN을 빼나 AN 플러스 2에서 AN 플러스 1을 빼나 상관없이 똑같다고. 그럼 이 식을 정리하면 얘 넘어가고 얘 넘어갈게요. 그럼 2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AN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 맞아? 그래서 결론 n 플러스 1번째 항은 AN 플러스 2를 2로 나눈 거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는 거야. n 플러스 1번째 항을 AN과 AN 플러스 2의 무슨 중항? 등차 중항이라고 부른다며. 그래서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등차 중항 구하는 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집에 가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 여기 이어서 쓸게요. 바로 세 번째 얘기, 등차 중항입니다. 그래서 등차 수열 AN에 대하여 AN 플러스 1은 AN과 AN 플러스 2의 중항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상황을 저러한 이유로 이렇게 쓸 수 있다고. AN 플러스 1은
2배, 2분의 an 더하기 an 플러스 2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오늘뿐 아니라 여러분 수능 보는 그날까지 이거랑 이거 까먹거나 헷갈려서 틀렸다면 이거 세 가지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럼 사실 오늘 수업은 네 번째 등차 수열의 합 구하는 거. 이거 배우면 끝나는 겁니다. 기념 설명은. 그런데 제가 꼭 여러분이 이제 2학년이니까 이거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교육과정에는 교과서에는 수록 써 있지 않지만 문제 풀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 지금 이걸 한번 듣고 한번 필기를 해 놔야 1학기 기말고사 시험을 볼 수 있겠죠? 꼭 알아두세요. 팁입니다. 등차 수열의 항의 차는 공차를 의미하고 등차 수열의 일단 좀 떨어져서 쓸게요. 등차 수열의 항의 합은 중앙을 의미한다. 요게 여러분이 앞으로 등차 수열을 풀면서 쉽고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설명을 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일단 첫 번째, 항의 차는 뭘 의미한다고? 공차를 의미한대.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아까 앞에서 공차를 구하는 식 노란색으로 썼던 거 있잖아. 까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수열 AN이 있었을 때 이렇게 있으면 AN이 등차인지 등비인지 개차인지 이런 거 몰라요. 그냥 수열이 있는 것 뿐입니다. 어떤 수열이 있었을 때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 5래. 이렇게 되어 있대.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을 의미하는 거야? 수열 AN이 무슨 수열인지 몰라. 뭔지는 모르겠지만 n 플러스 1번 장에서 n번 장 뒤에 있는 항에서 바로 앞에 있는 항을 빼면 항상 몇이 된다고? 5가 된다고. 그럼 얘는 우리한테 무슨 말을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AN은 공차가 몇인? 5인 등차 수열이야. 이런 말을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했나요? 이해했어요? 됐죠? 자, 이때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항의 차는 공차를 의미한다. 여기 봐봐요. n 플러스 1번째 항에서 n번째 항을 뺐죠? 항의 차죠? 그럼 뭘 의미한다고? 공차를 의미한다고. 여기까지 돼? 그래서 항의 차는 공차를 의미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죠? 알았어요. 빨리빨리 좀 넘어가요. 기다려봐. 자, 그럼 잘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수열 BN이 있어요. BN이 등차 수열이래요. 이렇게 알려줬어. 그럼 얘는 등차 수열이 된 거죠. 이때 다섯 번째 항 B5에서 B2를 빼면 12가 된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말이냐라는 거예요. BN이 등차 수열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다섯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 빼면 12래. 그러면 이걸 처음 배운 학생들은 다 이렇게 한다고. 바보처럼. 잘 봐. 잘 들어. 등차 수열이라고 했죠? 그럼 이 등차 수열은 첫 번째 항과 공차가 몇인지 모르죠? B1과 D라고 할게요. 그럼 BN이라는 등차 수열은 일반 항을 뭐라고 쓰면 되죠? B1 더하기 N-1 D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아요? 그런데
B5랑 B2 뺀 게 12래매. 그럼 B5를 구하는 거야. B5는 N자리에 오는 거지. B1 더하기 4D. B2는 N자리에 2는 거지. B1 더하기 D. 두 개를 뭐하면? 빼면 위에서 아래 거 빼면 12지. B1은 없어지지. 두 개 빼면 3D지. 그래서 D가 몇이다? 4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한테 공차가 몇이다? 4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문제 풀면 내 새끼가 아닌 거라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건데요? 집중. BN이 무슨 수열이야? 등차. 뭐라고 필기했어? 항의 차는 뭘 의미한다? 지금 항을 뭐 했어요? 이거 공차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공차 D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왜? 얘는 5번째 항이고 2번째 항이니까. 됐어요? 여기서 이거 뺀 거. 몇 D? 3D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3D는 12, D가 4. 이렇게 바로 쓰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 이게 지금 한 이 말 있지? 지금 한 이 말. 이 말을 당연한 거 아니야? 할지 몰라도 이걸 되게 못 써. 이걸 적극적으로 쓰기를 희망하는 거야. 이따가 문제 보여줄게.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항의 차는 뭘 의미한다고? 공차를 의미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열 AN이 등차 수열이야. 그런데 12번째 항에서 3번째 항 뺀 게 18이래. 여기까지 됐어? 그럼 얘는 뭘 의미하는 거야? 몇 D? 9D. 이렇게 바로 쓸 줄 알아야 되는 거라고. 이걸 이렇게 바로 쓰길 희망하는 거라고, 난. 이게 몇이다? 그래서 D가 몇? 이렇게 정답을 쓰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팁. 등차 수열의 항의 뭐는? 합은 뭘 의미한다고? 중앙을 의미한다고? 그럼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잘 봐봐요. 이거 지울까? 예를 들어서 수열 AN이 등차 수열이야. 등차야. 3번째 항이랑 5번째 항 더하면 집중 10이 된대. 됐죠? 4번째 항은 몇이게? 이게 질문인 거야.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럼 잘 들어봐. AN이 무슨 수열이야? 그럼 이 AN이라는 수열은 이렇게 생긴 일반항이 있었겠지? 어떻게 생긴? A1 더하기 n-1t. 이렇게 생긴 일반항이 있었겠지? A1과 D가 몇인지를 모르겠지만, 그러면 여기에 있는 3번째 항은 뭐라고 쓸 수 있겠어? A1 플러스 2D라고 쓰고, 여기에 있는 5번째 항은 A1 플러스 4D라고 쓸 수 있겠지? 이거 뭐 한 거? 더한 게 몇이다? 10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중인 거라고. 그럼 이거 계산하시면 2A1 플러스 6D가 몇이니까? A1 플러스 3D가 몇이구나? 즉, 얘는 우리한테 이 한마디를 하고 싶었던 거야. 그런데 나한테 지금 뭘 구하라고 시켰어? 근데 4번째 항은 여기에 n자리에 몇 집어넣는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내가 구할 게 몇이구나? 5구나. 이렇게 쓰면 답은 맞았지만 너무 느리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알고 있으라고. 어떤 등차 수열이 있어? 그 항들을 더하라고 시켰어? 그럼 걔는 뭘 의미한다? 중앙을 의미한다. 이게 무슨 소리냐? 집중. 여기 봐봐. 이거 지울게. 그래서 지금 3번째 항과 5번째 항 더했지? 항의 합이지? 맞아? 그럼 3번째 항과 5번째 항이 있는 거야. 양변을 몇으로 나눠?
2로 나누는 거야. 여기까지 됐니? 여기까지 돼? 이렇게 나누게 되잖아? 그럼 결국 이것은 세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의 뭐가 되는 거야? 중항을 의미하는 게 되는 거야. n번째 항과 n 플러스 2번째 항을 더해서 2로 나누면 n 플러스 1번째 항을 의미하는 거라며. 문제에서 세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의 합이 10이라고 나와 있지? 항의 합이지? 중항을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양변을 2로 나누겠다고.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세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의 중항, 즉 몇 번째 항? 얘가 통째로 네 번째 항이 되는 거고 우변이 5. 그냥 이렇게 쓰고 끝내는 거야.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어쩔 수 없지, 멍 때리는 걸. 자, 다시 예를 들어서 봐요. 이게 얼마나 위력적인지. BN이 등차 수열이야. 선생님이 하는 말 잘 들어봐. 두 개 섞어 놓을 거야. B5 빼기 B2가 11에. 그럴 수 있죠? B10 더하기 B14가 6이래. 그럴 수 있는 거 맞아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너희한테 야, B3 구해봐. 이렇게 시켰어요. 이걸 할 수 있어야 돼요. 잘 들어봐요. 지금부터 올바르지 않은 풀이를 할게. 잘 봐. BN이 무슨 수열이래? 그럼 이 등차 수열 BN은 일반 항이 B1 플러스 N-1D라고 생겼겠지? 그럼 다섯 번째 항과 두 번째 항과 10번째 항과 14번째 항은 요 N자리에 5랑 2랑 10이랑 14 집어넣은 거랑 똑같았겠지? 집어넣어. 5랑 2 집어넣으면 식이 어떻게 돼? B5는 B1 플러스 4D, B2는 B1 플러스 D. 두 개를 뭐 하면? 빼면 여기가 12지? 없어지지? 그래서 네가 3D. 그래서 D가 몇? 4. 여기까지 찾았어요? 그 다음 10번째 항과 14번째 항은 여기 N자리에 10과 14 집어넣은 거지? 그럼 14 집어넣으면 얘가 뭐가 돼? B1 플러스 9D지? 얘는 뭐가 돼? B1 플러스 13D지? 얘가 6이라고. 즉 2배의 B1 더하기 22D가 6이지? 그래서 B1 더하기 11D가 몇이야? 3.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우리가 위에서 D가 몇이라고 얻었으니까 4 집어넣으면 얘가 44가 되는 거지? 그럼 넘기면 B1이 몇이 되는 거야? 이렇게 첫 번째 항 구하는 거야. 다 구했니? 이때 뭐 구하시오가 문제야? 세 번째 항. 세 번째 항은 n번째 항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n자리에 2는 거지? 그래서 B1 플러스 2D. 됐어요? 근데 B1이 몇이고 D가 몇이니까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34. 이렇게 정답 쓰면 되는 거야. 지금 한 말 다 알아들었어? 이렇게 문제 풀면 시험 망치는 거라고. 이렇게 푸니까 시험을 망치는 거라고. 잘 들어봐. 정답은 맞았어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등차죠. 항의 합이지. 아니, 항의 차지. 얘는 뭘 의미한다고? 공차. 근데 5, 2지? 몇 개 차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그냥 3D. 이렇게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D가 몇이다? 여기까지 알아들어? 기다려. 항의 합이지? 뭘 의미한다고? 중항. 그러니까 양변 몇으로 나눠? 화끈하게 2로 나눠요. 그럼 우변은 3이지? 좌변은 10번째 항과 14번째 항의 중항이지? 몇 번째 항이겠어? 그래서 이게 12번째 항인 거야. 여기까지 돼? 기다려. 아직 안 끝났어.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지도 말라고. 아, 선생님 좋은데요? 멋진데요? 그러면 12번째 항은 B1 더하기 11D고 D가 4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초항 나오겠네요?
이렇게 구하면 하수야, 하수. 들 안 거야. 다 하는 게 아니라. 현재 상황에서 뭐 구하는 게 문제야? 세 번째 항 구하는 게 문제지? 세 번째 항을 구하고 싶은데 나는 몇 번째 항을 알고 있어? 12번째 항을 알고 있지? 그럼 12번째 항에서 까꾸로 가야 되지, 까꾸로. 세 번째 항에서 D를 몇 개 더하면 12번째 항이야. 그러면 12번째 항에서 D를 까꾸로 몇 개 가면 되겠어? 그러니까 얘가 빼기 9D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12번째 항이 몇이고? D가 몇이니까? 그래서 정답 마이너스 34. 이렇게 정답을 쓰기를 원하는 거야. 지금 한마디 이해가 가? 그래서 요게 시험 볼 때 꿀팁이다. 꼭 알고 있고 이렇게 문제를 풀려고 애를 써라. 여기까지가 등차 수열에서 첫 번째 일반항, 두 번째 공차, 세 번째 중항이에요. 여기까지 됐어요? 각각 구하는 식 다 알고 있어야 되고요. 이때 꿀팁이 요거입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자, 우리 앞에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 두 번째 공차, 세 번째 중항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배웠지? 딱 하나만 더 배우면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가 바로 등차 수열의 합이에요. 즉 단어 그대로 어떤 등차 수열이 있었을 때 걔네들을 더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일단 쓸게. 일단 자 써보자. SN은 2분의 N의 A 플러스 L 이렇게 합을 구하는 거예요. 다시 SN은 2분의 N의 EA1 플러스 N-1 T 이렇게 해서 합을 구하는 겁니다. 그럼 일단은 각각의 기호들 있죠? 기호들? 저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얘기를 하면 먼저 SN SN이 뭐냐면 수열 AN이 있어. 수열 AN에 첫 번째 제1항부터 n번째 항 제-n항까지의 합 이것을 SN이라고 불러요. SN이라고 약속한 것 뿐입니다. 이것은 등차 수열이 굳이 아니더라도 모든 수열이라도 어떤 수열이라도 첫 번째 항에서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표기하는 것밖에 안 돼. 저건 그냥 표기하는 방법이야. 그럼 그 수열이 하필이면 등차 수열일 때 그 등차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을 어떻게 더하느냐? 이렇게 덧셈을 하거나 이렇게 덧셈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있는 기호들도 알아야 되겠죠? 당연히 n은 뭐냐면 내가 덧셈을 할 항의 개수. 당연히 A1은 첫 번째 항. D는 당연히 공차. 여기까지 됐어요? 그리고 L은 뭐냐면 내가 덧셈을 할 마지막 항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수열 AN이 있어. 얘가 1, 2, 3, 4, 5 이렇게 가는 수열이야. 나는 너희한테 야 SN 구해봐 라고 시켰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 SN이 무슨 뜻이라고? 이렇게 존재하는 수열이 있는데 첫 번째 항에서부터 이걸 쭉 진행하다 보면 여기 n번째 항이라는 게 있었겠죠? 우리는 이 n번째 항을 보통 일반항이라고 부른다고 했고 여기까지 싹 더해 그걸 SN이라고 표기하는 거라고.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이 수열을 가만히 보니까 이 수열은
첫 번째 항이 몇이고 공차가 몇인 그런 등차 수열인 상황인 거지. 그럼 우리는 이런 수열을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하고 싶은데 하필이면 얘가 공차가 1인 등차 수열이네. 그럼 저걸 쓰거나 저걸 쓰거나 해서 합을 구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식을 가지고 한번 구해볼게요. 첫 번째 식을 쓰려면 내가 덧셈을 할 항의 개수, 내가 구하고자 하는 첫 번째 항, 내가 원하는 수열의 마지막 항, 이 뭔지를 알아야 덧셈을 하는 거지. 잘 봐. 얘가 등차 수열인 거 맞아? 확인했죠? 내가 몇 개의 항을 더하게 하고 싶어? n개의 항을 더하고 싶은 거지. 내가 덧셈을 할 항의 첫 번째 항이 몇이야? 1이지. 마지막 질문. 얘네들을 덧셈할 거거든. 여기까지 덧셈을 할 거야. 얘가 내가 덧셈을 할 마지막 항이지. 여기가 몇이야? 첫 번째 항 1이고 두 번째 항 2고 세 번째 항 3이라니까? 그럼 요 n번째 항 얘는 몇인 거야? n이겠죠? 얘가 덧셈을 할 마지막 항이 되는 거야. 그래서 SN은 2분의 내가 덧셈을 할 항의 개수 n개죠? 첫 번째 항 1이고 마지막 항 n이지? 이렇게 덧셈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또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 거야. 자, 이때 두 번째 식을 가지고도 이 덧셈을 할 수 있어요. 보시면 얘는 등차 수열이라는 거 확인했고 내가 덧셈을 할 항의 개수가 n개라는 거 확인했고 초항이 1이고 공차가 1이라는 것도 알고 있죠. 그러면 요 공식에다 때려 넣어도 된다고. 넣어볼까? 몇 분의? 2분의 n의 항의 개수 몇 개야? 2a. 2a. a가 초항이죠. 플러스 n-1. n이 항의 개수인데 항이 n개 더할 거라며. 그래서 n-1에 공차가 몇이었어? 1. 이렇게 계산을 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럼 요거 마저 계산하시면 2분의 n에 2 더하기 n-1이 돼서 2분의 n에 n 플러스 1. 당연히 똑같은 식이 나오겠죠? 이렇게 덧셈을 하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세요. 만약에 내가 있잖아. bn이라는 수열을 썼다. 이 bn 수열이 어떻게 생겼냐면 5, 7, 9, 11 이렇게 가는 수열이야. 여기까지 됐지? 자, 선생님의 첫 번째 질문. 이 수열의 일반항 구해볼래? 라고 시켰어. 됐니? 그럼 주어진 수열은 항들이 지나갈 때마다 몇씩 더했어? 그럼 우린 이걸 뭐라 부른다고? 그럼 얘는 무슨 수열인 거야?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어떻게 구한다고? 그거 알고 가야 된다고. 그거 모르면 문제 못 푼다고. 그래서 4개 외우라고 한 거라고. 그래서 너는 n번째 항 bn은 b1 초항 플러스 n-1 공차 b. 그래서 2n 플러스 3이다. 이렇게 일반항을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항이 진행되다가 여기 어딘가에 n번째 항이 있었겠지? 얘가 뭐라고? 2n 더하기 3인 거라고. 이게 첫 번째 질문. 됐어? 자, 두 번째 질문. 얘들아, B11 구해볼래? 라고 시켰어. 얘는 bn이라는 수열의 11번째 항 구하시오가 문제인 거지? 내가 지금처럼 뭘 구해놨다면? 일반 항을 구해놨다면 n자리에 몇만 넣으면 되겠어? 11 넣어서 마무리하시면 되는 거야. 두 번째 질문. 자, 세 번째 질문. 이런 등차 수열 bn이 있었을 때 SN 구해볼래? 라고 시켰어. 그럼 SN은 몇 번째 항까지를 더하라는 얘기라고?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하라는 얘기라고? 그럼 우리는 등차 수열의 SN 구하는 공식이 2개가 있었고 그 4번 공식 2개를 외우고 있어서 정답 쓰시면 되는 거야.
자, 첫 번째 방법으로 구해볼까? 2분의 내가 덧셈을 몇 개의 항을 덧셈할 거야?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하는 거니까 n개의 항을 덧셈하는 거지. 그래서 n에 여기다가 뭐 써? 첫 번째 항과 덧셈을 할 마지막 항. 첫 번째 항은 나와 있지? 그리고 우리는 일반항을 구하라고 시켰기 때문에 마지막 항도 알고 있지? 그래서 초항 플러스 끝항. 이렇게 구하는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얘는 2분의 n에 2m 플러스 8이 돼서 약분하면 n에 n 플러스 4.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이게 SN.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얘들아 첫 번째 항부터 여섯 번째 항까지 더한 SU 구해볼래? 이렇게 시켰다고 해보자. 그럼 우리가 SN을 구해놨다면 여기다가 몇 집어넣으면 되는데? 6 집어넣으면 되는데 이거 안 구했다고 생각하고 다시 계산할게. 이번에는 두 번째 식으로. 됐어요? 얘는 초항이 몇이고 공차가 몇이고 몇 개의 항을 더하는 거야? 가자. 몇 분의? 2분의. 덧셈을 한 항 몇 개야? n에 2a지 2a. 여기다가 2배. 플러스 n-1이지. n이 몇이니까. 그래서 n-1 d 2. 이렇게 쓰란 얘기야. 그래서 얘는 2 약분해서 3배에 10 플러스 10이 돼서 정답은 60. 그래서 실제로 이런 애들 6개 더하면 60이 됩니다. 이런 소리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그래서 우리는 요 등차 수열의 합 2개의 공식까지 알고 있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 4개의 공식 안 외우거나 모르잖아? 문제를 아예 못 풉니다. 그냥 공식 외우기만 좀 하세요. 외우기만. 모르면 못 푼다고. 그리고 제가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팁 있죠, 팁. 그거 꼭 알고 있어야 좋은 점수와 등급이 나와요. 여기까지 이해 가나요? 자, 그럼 간단하게 요 공식 나온 이유 잠깐 설명할게요. 자, 수열 AN이 있는데 얘가 초항은 A1이고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이라고 합시다. AN을. AN이라고 해서 무조건 등차 수열이라는 보장이 없어요. 근데 내가 AN을 초항이 A1이고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이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다고. 여기까지 됐니? 그럼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일반항을 어떻게 구할 수 있죠? A1 플러스 n-1t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기다려. 자, 그러면 이 수열 AN을 직접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즉,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n-2번째 항, n-1번째 항, n번째 항 이렇게 애들이 있었을 텐데 직접 나열을 해보겠다고 내가 지금. 첫 번째 항이 몇이야? A1이죠? 두 번째 항은 A2가 두 번째 항이 아니야. 두 번째 항을 의미하는 식이 A2인 거지 실제 지금 문제에서는 A2라고 두 번째 항을 얘기하면 안 돼. 첫 번째 항이 몇이고 공차가 몇이니까 두 번째 항을 뭐라고 써야 되겠어? A1 플러스 D 이렇게 써야 되겠지. 그럼 세 번째 항은 뭐가 되겠어? 네 번째 항은 뭐가 되겠어? 기다려. 그럼 n번째 항은 뭐가 되는 거야? 맞아? 그럼 그 앞에 있는 n-1번째 항은 몇이 되게? 여기서 얘한테 D를 더한 게 얘인 거잖아. 그럼 얘한테 D를 뺀 게 얘겠지. 그러니까 얘가 A1 플러스 n-2 D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가니? 그러면 n-2번째 항은 A1 플러스 n-3 D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까지 됐어? 나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n번째 항까지 싹 덧셈하고 싶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합이라고 쓰고 이걸 더하기를 해보자. 이해 가요? 근데 이걸 어떻게 더하기 해야 될지 모르겠죠? 그래서 나는 SN을 여기다가 밑에다가 한 줄 더 써볼게요. 이해가 돼?
그리고 이 위에 있는 노란색을 똑같이 쓸 건데 거꾸로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맨 앞에 오고 얘가 맨 뒤에 오도록. 됐어요? 그럼 써볼까요? A1 플러스 n-1t. 맞아? 그 다음 게 뭐가 되겠어? A1 플러스 n-2t.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 게 뭐가 되겠어? A1 플러스 n-3t. 이렇게 되겠지? 그럼 쭉 가다 보면 마지막 게 A1이 되는 거지. 그 앞에 있는 게 A1 플러스 D가 되는 거고, 이게 SN인 거라고. 나 지금 SN 구한 식 원리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두 개를 뭐예요? 더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ESN 이렇게 되는 거 맞아? 그리고 실제로 덧셈을 해볼게. 잘 봐. 이렇게 더할 거예요. 두 개 더하면 뭐야? EA1 플러스 n-1t죠. 이렇게 두 개 더할 거예요. EA1 플러스 n-1t죠. 얘도 EA1 플러스 n-1t죠. 마지막 것도 EA1 플러스 n-1t죠.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 걸 더하면 EA1 플러스 n-1t가 몇 개 더해진 거야? 이런 게 몇 개 있어요? n개 있죠? 그래서 앞에다가 n배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양변을 몇으로 나누면? 2로 나누면 이런 식이 나왔던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요 공식이 그래서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됐어? 아, 등차 수열의 합공식. 자, 이때 그럼 위의 공식은 왜 이렇게 나온 거냐? 잘 보세요. 여기가 EA1 플러스 n-t죠. 즉 얘랑 얘랑 더한 거죠. 얘랑 얘랑 더한 게 여기지. 근데 이게 뭐야? 내가 덧셈을 할 마지막 항 아니야? 그걸 그냥 L이라고 퉁친 거야, 난. 이해가 돼? 그러니까 이거 두 개 더하면 뭐가 되겠어? A 플러스 L이 되겠지?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쓴 거? A 플러스 L이라고 쓴 거. 그래서 2분의 N에 A 플러스 L. 이게 등차 수열의 합공식인 거예요. 이해가 돼? 그래서 내가 만약에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고 싶은데 어디까지 첫 번째 항부터 어디까지 더해야 되는지 항의 개수를 알고 있고 그 원하는 등차 수열의 첫 번째 항이 뭔지 알고 있고 그리고 그 등차 수열의 공차를 알고 있으면 이 공식 쓰는 거고 공차를 몰라. 근데 내가 덧셈을 할 마지막 항을 알고 있으면 이걸로 쓰는 거야. 그래서 둘 중에 하나의 방법을 통해서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시면 된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 지금 얘기했던 4개 필기가 잘 되어 있잖아. 다시 쓸게. 집중. 등차 수열의 일반항. AN은 어떻게 쓸 수 있다고? 말해봐. A1 플러스 n-1t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자, 여기서 꼭 알아야 돼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앞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등차 수열이든 등차 수열이 아니든 어떤 수열의 n번째 항은 AN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AN은 등차 수열의 n번째 항이 아니야. 어떤 수열의 n번째 항일 뿐인 거야. 그런데 그게 하필이면 무슨 수열이라면 등차 수열이라면 걔를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에서 등차 수열이라고 나와 있어. 근데 세 번째 항이래. 그럼 그걸 더 이상 A3이라고 쓰면 안 되는 거라고. 왜? A3은 등차 수열이 아니더라도 세 번째 항을 A3이라고 쓰는 거라고. 근데 하필이면 등차 수열이라고 알려줬다고. 그럼 지금부터 A3을 뭐라고 바꿔야 되는 거야? A1 플러스 2D 이렇게 바꿔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소리야. 알아들었니? 이거 꼭 알아야 돼. 두 번째 뭐야? 공차. A n 플러스 1, n 플러스 1번째 항이 n번째 항한테 D를 더한 거래. 사실 공차의 정의는 이게 올바른 공차의 정의죠. 뭐 사실 같은 식이니까 쓴 건데 어쨌든 그럼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게 무슨 뜻이야? n 플러스 1번째 항, n번째 항은 그게 등차 수열이 아니어도
n번 장을 n 플러스 1번 장을 n 플러스 1이라 부르는 거라고. 그런데 하필이면 그 수열이 n 플러스 1번 장에서 n번 장을 뺐어. 그래도 항상 일정한 수가 나오지? 그럼 이것을 우리는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이다 라고 부르는 거라고.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얘는 등차 수열의 공차를 의미하는 식이다. 그래서 아까 내가 예시 든 거 다시 들게. AN이 등차 수열이야. 근데 12번째 항에서 3번째 항 뺀 게 27이다. 이렇게 힌트를 줬어. 등차 수열의 항에 뭘 알려줬어? 차를 알려줬지? 얘는 뭘 의미한다고? 공차를 의미한다고. 12번째 항에서 3번째 항을 뺐는데 27이래. So what? 12번째 항과 3번째 항의 항의 차지? 그럼 얘는 공차를 의미하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얘가 D라는 뜻이 아니야. 왜? 12번째 항 저 뒤에 있지? 3번째 항 저 앞에 있지? 그럼 요 차이는 공차라는 D 한 칸 차이가 몇 개 있는 거야? 9개 있는 거지? 그래서 얘가 9D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항의 차는 공차를 의미한다. 그래서 여기서 D가 몇이다? 3이다. 이게 바로 나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 가요? 이거 알겠어요? 자, 3번째 뭐 알려줬다고? 등차 중앙. n번째 항, n 플러스 1번째 항, n 플러스 2번째 항, 땡땡땡, 땡땡땡 이런 식으로 있어. 어떤 수열이 있어. 그게 등차인지 아닌지 상관이 없어. n번째 항은 an, n 플러스 1번째 항은 an 플러스 1, n 플러스 2번째 항은 an 플러스 2라고 부르는 거라고. 그런데 하필이면 얘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대. 즉 여기서 이거 뺀 거랑 여기서 이거 뺀 거랑 똑같다고. 만약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면 얘를 너와 너의 등차 중앙이라고 부르는 거라고.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등차 중앙은 즉 n 플러스 1번째 항은 어떻게 구하는 거라고? n번째 항과 n 플러스 2번째 항 더해서 2로 나눈 것 같다고. 이게 등차 중앙 구하는 식이지. 근데 나는 이런 말을 한 거라고. AN이 등차야. 등차 수열이야. 집중해. 집중해. 5번째 항에서 2번째 항 뺀 게 11에 3번째 항과 7번째 항 더한 게 11에 됐어? 이때 내 질문 20번째 항 구하시오. 이게 문제인 거라고. 됐어? 네 친구들처럼 구하지 말라고. 나처럼 구하라고. 우리처럼 구해야 된다고. 등차 수열이라 나와 있지? 항의 뭐야? 차지? 얘는 뭘 의미한다고? 공차. 몇 개 차이나? 그러니까 얘는 몇 D인 거야? 3D가 몇인 거야? 그러니까 D가 몇인 거야? 끝낸 거야. 됐어? 기다려. 항의 뭐야? 합. 항의 합은 뭘 의미한다고? 중항. 그러니까 양변 몇으로 나누면? 2로 나누면 3번째 항과 7번째 항의 중항이지. 3번째, 7번째 가운데 항 몇 번째 항이야? 5번째 항. 그러니까 얘는 우리에게 2로 나눈 거야. AO가 몇이다? 5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해가 돼? 양변 2로 나눴어. 여기까지 됐어? 이때 몇 번째 항 구하래? 20번째 항을 A 플러스 19D라고 할 필요가 없다고. 왜? 내가 몇 번째 항을 알고 있으니까. 5번째 항을 기준으로 보내면 되잖아. 그럼 5번째 항을 기준으로 공차를 몇 개 보내면 15번째 항이 되는 거야? 공차를 몇 개를 보내면 20번째 항이 되는 거야? 15개를 보내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굳이 얘를 A1 플러스 19D라고 쓸 필요가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그럼 여기서 초항을 또 구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얘한테 몇 D 더한 거다? 15D 더한 거다. 이렇게 문제를 풀란 소리야. 그래서 20번째 항은 5번째 항 5를 기준으로 15D. 그래서 정답 65. 이러면 깔끔하게 딱 봐도 깔끔하게 문제를 풀잖아. 이렇게 하도록
L을 썼으면 좋겠다. 이게 세 번째 내용이죠? 자, 그럼 마지막 내용이 이 등차 수열의 합이라고. 이거 알아야 된다고. 모르면 문제를 못 푼다고. 여기까지 돼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고등학교 1학년 수학 문제를 풀면서 그런 문제를 보게 돼. 뭔가를 계산할 때 뭔가를 계산을 해야 될 일이 생겼어. 우리 집합에서 이런 거 생겼어. 집합에서. 뭐 예를 들어 조건을 만족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가 처음에 3개, 5개, 7개, 9개, 11개, 13개, 15개, 17개. 이만큼 더해야 될 일이 생겼어.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어떻게 더했어? 뭘 어떻게 더해? 8, 15, 뭐 유지를 했잖아. 그럴 필요가 있다고 없다고? 봐봐. 얘는 어때? 됐지? 그러니까 얘는 초항이 몇이라고 생각하면 공차가 몇인 거고 항이 몇 개 더하는 거야? 2, 4, 6, 8개. 이런 등차 수열의 합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공식에 때려 넣으면 된다고. 얘는 마지막 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요 공식이 나왔겠지? 물론 공차를 이용해서 요 공식에다 넣어도 돼. 불러. 2분의 n의 a 플러스 l. 이렇게 끝내도 되고 다시 2분의 n의 2a n-1 t. 이렇게 해도 되고 당연히 답은 똑같고. 그래서 요게 등차 수열의 합. 그래서 사실은 이거 말고 조금 더 얘기를 해야 돼. SN의 성질. 근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등비 수열하면서 같이 얘기를 할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그래서 오늘은 요 등차 수열의 합까지 전달하려고 했었어. 잠깐 필기하시고 제가 요거에 해당하는 문제풀이 간단하게 하고 갑시다.